박영민 공통국어로 나갑니다. 지금 친구가 옆에서 부르는데 길 건너에서 석민아 기다려 그래서 석민아 그랬더니 석민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면은 오른쪽에잖아요. 오른쪽에 네. 피부가 좀 까만. 근데 성민이라는 친구가 나야? 나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왜냐면 석민이라고 써도 발음할 때는 성민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건 비음화가 돼서 그런 건데 비음화 콧소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문이 무엇인지 국어에는 어떤 의문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읽어볼까요? 국어의 의문은 국어의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 나왔는데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되겠습니다. 이걸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 예를 들어 강과 방에서 기역과 비읍은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의문이에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이랑 방이랑 뜻이 다른 이유는 강이랑 방이랑 기역 비읍 때문에 뜻이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반모음, 그 다음에 플러스 소리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문의 길이. 반모음은 뭐냐면 반쪽짜리 모음인데 모음이라는 게 원래 한 번에 발음되는 아, 어 같은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야, 이어 같은 이야, 이어 같은 이중모음이 있는 거죠. 이중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비분절 음운. 앞에 있는 것들은 분절 음운이라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은 기역, 아, 이응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기역, 아, 이응. 방은 비읍, 아, 이응 이렇게 되고. 양은 뭘로 나눌 수 있을까? 이응, 이응, 야, 이응. 이응. 근데 앞에 있는 이응은 안 쳐줍니다. 왜냐면 얘 없어도 뭐로 읽어? 양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음운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비분절 음운까지 살펴보셨고, 자 비분절 음은 소리의 길인데 예를 들면 뭐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한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밤에 밤을 먹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 중국어에 보면 니하오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성조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 성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의 높낮이, 고저라든지 성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음절이 무엇이냐? 학교에서 여기까지 나갔다는 거지. 자, 음절이라는 게 뭐냐? 음절은 자 여기 읽어볼까?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 단위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라타라고 얘기해서 파라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파라타 이렇게 하나씩 발음되는 게 이게 음절이다. 알겠죠? 날씨가 뭐라 그러지? 맑다. 막다라고 말합니다. 막다. 자, 어쨌든 이 음절은 발음이 한 번에 되는 소리에 맞기 때문에 글자 수와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음절이랑 글자 수랑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음운이 자음 체계가 있고 모음 체계가 있고 하잖아. 자, 이 모음의 표가 안 나와 있는데 모음 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의문의 개념과 체계에서 자, 요게 모음의 표지. 그래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있고 평순모음, 원순모음이 있고 고중저 모음이 있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으라는 모음은 후설, 평순, 고모음이 되는 거야. 혀를 뒤로 빼고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혀의 높이를 높게 해서 내는 모음이 평순 모음이다. 자, 으라는 모음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은 아까 얘기했던 한 번에 발음될 수 없는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이 이중 모음이야. 자, 이런 음운이 변동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서 국과 물이 있는데 이 국과 물은 합쳐서 발음을 하면 자, 국, 물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합쳐서 발음하면 국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침 분명히 기역이었지? 근데 국물 할 땐 이음으로 돼버리네. 자, 이렇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운이라고. 알겠죠? 음은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 그럼 음운은 뭐였죠? 아까 했던 개념 외워야 되는데요.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음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먹은 한국어로 발음될 때 먹으로 발음되지만 먹물은 먹의 기역기 뒤에 오는 말의 첫 소리의 영향을 받아 기흥으로 바뀌어 먹물로 발음된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만드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을 정의해주고 있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된다. 자, 일반적으로 음운 변동은 한 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교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이 되는 축약.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그 다음에 사이에 새로운 게 추가되는 첨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네 가지의 음운 변동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사람 주로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음운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음운 변동의 결과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네,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모두 반영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 좋다 같은 경우에는 좋다 그래서 축약이 되는 거지. 그런데 좋으니라고 발음을 했어. 그러면 이거 히읗 탈락이거든. 발음할 때 왜냐면 좋으니 이렇게 되니까. 근데 히읗 탈락을 표기에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지. 왜? 지금 보면은 히읗이 그대로 남아있지. 발음할 때는 탈락하는데 탈락을 표기에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늘과 질을 합쳤어. 바늘과 질을 합치면 뭐라고 하지? 바늘질. 바느질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걸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탈락을 표기에 반영했다 안 했다? 했다. 반영했다. 반영했으니까 리을이 안 보이는 거야. 자, 잘하고 있네요. 자, 다음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 경구개음, 영구개음, 후음 이렇게 해서 요 순서로 간다라고 그랬죠. 여기 거꾸로지.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셋입 천장, 열입 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브 할 때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드 할 때는 혀를 윗 잇몸에다 내는 거지. 그 다음에 즈 할 때는 혀가 약간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고 그 다음에 기역, 영구기역 같은 이 더 뒤로 가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목청 소리 허 이거는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 파열음이 있어.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뜨리는 건데 버드그를 하면 이게 펑펑펑 터져 소리가 입술 대보면 느껴질 거야. 그 다음에 마찰음은 마찰 즉 비비고 긁고 하면서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긁으면서 나는 소리.
알겠어? 이걸 느껴야 돼. 그 다음에 파찰은 뭐냐면 파열과 마찰을 합친 거야. 둘 다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코 막아봐. 코를 막아야 돼. 그래야지 느껴져. 코를 막고 따라해봐. 그드브 해봐. 그드브 네. 안 울리지? 못하겠어? 자, 그럼 보여줄게. 그드브 안 울려. 그드브 안 울리는데 미음, 니은, 이응 얘네 울려. 여기서 소리가 나는 이기 때문에 코가 울리는 거야. 다시 브드그 머드으 코에서 나는 소리지. 그래서 이걸 비음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음은 흐름 소리라고 해서 소리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르르르 할 때 코는 안 울린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울림 소리는 울림 소리인데 흘러가는 소리다. 흐를 유자. 그럼 비음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음화 교체 현상이 하는데 다음 기사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해보고 어떻게 발음되는지 분석해보자. 자, 요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등산 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은 기자가 등산객들과 함께 길을 나서 보았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곡물 음료를 손을 대고 집 근처에 있는 야트막한 산업을 합니다. 쌀쌀한 날씨로 근육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자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면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입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입는 그 다음에 굳는 곡물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땡땡씨는 땡땡씨는 체력을 등산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등산 그 자체가 즐거워 아무리 피곤해도 등산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 자꾸 실내에만 머무르게 되는 요즘 등산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리 이렇게 되죠. 관리. 그래서 기역인데 이음으로, 디귿인데 니은으로, 비읍인데 미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 얘네가 다시 얘기하면 자, 그드브 파열음이었어. 얘네가 은음의 콧소리로 바뀌는 거야. 기역은 이음으로 바뀌고,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고,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모양이 비슷하지. 잘 봐. 디귿, 니은, 미음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 근데 비음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으로 된다. 될 화자야. 될 화자. 알겠죠? 자, 그래서 발음 것이 따라해봐. 자, 곡물, 곡물, 굳는, 걷는, 입는. 입는. 자, 그래서 그드브가 은음어가 된다. 비음으로 된다. 비음화.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따라합니다. 신뢰, 신발, 관리. 관리, 자, 유음,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음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음절에 절말, 하열은 기역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니은 앞에서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각각 발음되는데 이처럼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 뒤에는 앞이나 뒤에 요음, 리을이 오면 그 영향으로 유음,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처럼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앞뒤 자음의 좋은 방법을 갖게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좋은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이 같아. 그러면은 발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음운 변동은 왜 하는 거냐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음화와 유음화 봤는데 선생님이 좀 헷갈리는 것들 몇 가지 예로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무슨 라면 좋아한다고? 라면 중에? 불닭. 불닭.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은 신라면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나이 울리는 농심 자, 뭐라고 발음할까요? 신라면이라고 발음할까? 신라면이라고 발음할까요? 신라면이라고 발음하면 니은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되는 거지. 무느 비음화.
근데 신라면이라고 발음하면 리을로 됐으니까 무슨 어? 유. 유음화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정답은 실?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라의 라면이 아니잖아. 네. 그리고 상품명이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혼자서 많이 살지. 이런 집에서. 어디? 혼자 사는 집. 원룸? 원룸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 외래어인데 발음할 때 원룸이라고 넌 발음했네? 그럼 이거 무슨 화 시킨 거야? 유음화가 된 거야. 근데 원룸이라고 발음을 하면 무슨 화 시킨 걸까? 비음. 비음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음화가 맞을까요? 비음화가 맞을까요? 둘 다? 둘 다 맞습니다. 왜? 외래어니까 우리가 원어민처럼 발음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울에 2호선인가요? 선릉역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능역이라고 발음하면 선능이라고 발음을 하면은 비음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릉이라고 발음하면 유음화가 되는 거야. 어느 게 맞을까? 이건 답이 있는데, 설?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2호선 설릉역입니다. 설릉역. 알겠죠? 네. 자, 비음화, 유음화 배웠습니다. 자, 다음 교체해서 구개음화 한번 배울게요. 자, 요것도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거 읽을게. 너와 같이. 그 다음에 굳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끝인사, 곧이어 이런 말을 쓰네요. 끝인사, 곧이어. 자, 발음이 같이, 굳이. 얘네들이 구개음화가 된 건데요. 구개음화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실질, 실질 형태 소의 받침이 오는 디귿, 티귿? 어,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제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는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네, 구개음화라고 하네요.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거야. 자, 모음 이에 조음 위치는 치조음인 디귿, 티읕보다 경곡의 음인 지읒, 치읒에 더 가까워 티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면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다. 모든 음운 변동 왜 한다고?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조음 위치가 또는 조음 방법이 같아지면은 발음이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이나 이를 만나서 반모음 이를 만나서 그래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된소리 대기가 있네요. 된소리 대기. 자, 대화에서 밑줄친 단어 발음 어떻게 되냐? 자, 역도 종목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자, 열정 가득한 성원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예사 소리가 있고 된 소리가 있지. 크크크, 드뜨트, 푸푸푸, 스스, 츠츠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예사 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볍고 평탄한 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된 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 거센 소리는 거칠고 큰 느낌의 소리야. 그런데 얘네들이 자 예사 소리였는데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지. 역 돈대 또로, 곤대 꼬로, 정인대 정으로, 반대 빠로 뭐 이런 것들. 알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의문문적 환경이 있는데 요게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단 앞에 읽어볼까? 예사소리가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며 발음되는 현상을 대소리 되기라고 하는데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를 발음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수지를 된소리로 가는 거예요. 요거 밑줄 긋고 1번이라고 써놔. 그 다음에 또 어간의 용언의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첫 소리 그드 스지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게 2번. 밑줄 긋고 2번. 한자 리을 뒤에 받침 뒤에 그드 스지가 된소리로 되는 거 3번.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 그드 스즈가 그드브 스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하나씩 이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머리를 감다야 감다야 감다. 감다야. 그러면은 요거는 몇 번에 해당하는 거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너가 찾아봐. 2번이지, 그렇지. 근데 요거 한번 볼래? 아기를 허그일 때는 안따가 되지, 안따. 네. 근데 이 아기를 I know 할 때는 아기를 안다가 되는 거지. 이건 왜 그럴까? 영어라서? 영어 아닌데? 이거는 알다에서 오는 거지, 알다. 아, 그치? 그러니까 네. 원래가 알다기 때문에 어간 받침의 니은 미음이 아니야? 아닌 거지. 감다는 미음이잖아. 네. 근데 얘는 알다였기 때문에 니은 미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결실을 얻자. 결실 그랬어. 자, 이건 몇 번일 것 같아?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3. 3. 그렇지. 한자 리을 뒤에.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 것을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할 때 공부할 것을이 아니라 뭐야? 공부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됩니다. 요건 몇 번일까? 4번? 그렇지. 4번. 관형 사형어미 뒤에 이렇게 되는 거지. 남자를 사로잡는 3가지 메뉴 알아? 제육볶음, 돈가스, 국밥. 여자도. 여자도 좋아하는 거야? 네. 국밥인데 뭐라고 말하죠? 국밥이라고 하지. 자, 이건 몇 번일까? 요거 1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네. 자, 요 4가지 조건을 외우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된소리 대기 알아두시고. 됐죠? 네. 거센 소리 대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 화장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